요새 우리 한약 학교에서 특별히 중시하는 게 있죠? 우리 굉장히 중시하는 게 있죠? 뭐예요? 학교에서 중시하는 거. 애지 실천. 네? 애지 실천. 아, 예, 그거는 기본이고. 예, 또 고전 읽기 많이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읽는 건 다 고전이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중국 문학을 하다 보니까 또 서양의 고전에 약해요. 그래서 그런 기회에 여러분이 좀 이 교양을 좀 더 넓히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창하고 공연하고 하는 것들과도 연관해서 수업을 하면서 항상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확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우리 사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누구 사 읽었어요? 예, 온종균의 보살만 한번 외워볼까요? 앞에 뭐부터 나왔었죠? 예, 침대머리에 작은 산이 막 평풍이 있어서 거기서 아침빛이 들어와서 반짝반짝거리고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어땠어요? 예, 좋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돼요. 머릿결이 막 흘러내려와서 향그런 흰밤에 이렇게 흘러내려와 있고, 그리고 나서 예, 억지로 막 일어나는 거야. 억지로 일어나서 이제 단장을 하고, 눈썹 그리고 씻고 단장하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에서는 그 다음엔 마지막 터치가 있다 그랬잖아. 네, 꽃을 꽂고 나서 거울을 비춰보고, 그 다음에 다시 자신의 그 침상에, 싸늘한 침상이죠. 침상에 보니까 수놓은 이불이 있는데 거기에는 금 자고새가 쌍쌍이 논일더라.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혼자지?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그 생각의 라인을 따라가서 보면, 아, 그래, 그렇게 돼 있었지. 이게 기억이 쉽게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도 여러분의 그걸 위해서 내가 잠깐 화면을 띄워놓고, 예, 가능하면 보다 말다 하면서 좀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小山重叠金明灭. 그다음 冰云玉度相筛雪. 兰起画蛾眉. 弄妆苏洗池. 그다음에 照花前后镜. 花面交相映. 心铁秀如如. 双双金鹧鸪. 하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연결시켜 가면서 외울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경루자까지 읽었었어요. 이것도 완전 그 밤중에 적막한 가운데 그 비 내리고 거기에 오동잎 투둑투둑 떨어지고 하는 그 가을밤의 정서가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시편이죠. 네,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그 여인의 방 안에 어떤 광경인지 생각하면서 가겠습니다. 시작. 玉露香红蜡泪偏照画堂秋思美翠薄冰云残夜长秦枕寒梧桐树山金鱼不到离情正苦夜夜一声声空阶地道明. 예. 자, 그 다음 오늘은 우리 중국 요새는 전부 다 전자투표하죠. 예, 아마 전자투표하면 1위 나오는 사인이 바로 이 이후주일 겁니다. 가장 애송되는 사들이죠. 이후주의 사를 가장 애송한다고 합니다. 그 무슨 조사를 했더니 이후주의 사가 1위, 그 다음에 이청조의 사가 2위였어요. 옛날에는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유영의 살은 우물이 있는 곳마다 불려졌다라고 그랬었죠. 옛날에 아마 투표에서는 유영이었나 봐요.
송대 항주나 아마 변경이나 향주에서 투표했으면 유영이 1등이었나 봐요. 근데 지금 우리 20세기에 들어와서 조사를 했더니 이후주가 1위라고 했답니다. 자, 누가 한번 볼까요? 자, 네, 좋습니다. 네. 어느새 봄날의 아름다움과 숲을 이루던 꽃들은 다르고 아침부터 찬 겨울비가 내리더니 밤되자 바람까지 불어 견디기 어려워라. 여인들의 얼굴에 붉은 눈물이 흐르고 사람들은 내 앞에 취해 있는데 이런 적은 몇 번이던가. 인생의 한은 끝이 없고 양자방은 뜨겁지 동으로 흘러간다. 네. 谢谢. 뭐예요? 뭐 썼어요? 뭐에 대한 감상을 썼습니까? 한. 네, 한. 人生长恨. 주제네. 그죠? 人生长恨. 근데 실제로 人生长恨이지만 좀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또 있어요. 人生长恨 그러면 조금 너무 막막하지, 그지? 뭐 인생의 한스러운 거 사람마다 뭐 남녀가 다를 것이고 그 사춘기 이 중딩이 느끼는 게 다를 것이고 우리 대학생이 느끼는 게 다를 것이고 그렇죠? 이人生长恨 가운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의 어떤 것을 지금 쓰고 있는지 한 번 더 들어가 봅시다. 林花谢了春红太匆匆无奈朝来寒雨晚来风胭脂泪伤流醉几时重自是人生长恨水长东 숲의 꽃이 그죠? 林花 숲의 꽃이 谢了 우리 이거 谢는 感谢的谢 그죠? 그러나 또 하나는 이렇게 谢 花谢 꽃이 진다라고 할 때 谢로 쓰입니다. 이런 의미 처음 봤죠? 여러분 谢 그러면 되게 감사한다 할 때 谢질 뭐 表示谢질 감사의 뜻을 표한다 뭐 이런 말들 들었지만 여기서는 꽃이 지는 것이에요. 자, 林花나 춘홍이나 사실은 같은 거죠, 그죠? 봄의 붉음 그것에 숲에 있는 꽃이 또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봄의 붉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린화라고 했을 때는 그냥 어디에 있는 숲에 있는 꽃이라고는 장소성만 우리가 보여주지만 춘홍이라고 했을 때 이제 시간성을 밝혀주죠, 그죠? 봄의 붉음. 봄이 아니면 가을에도 물론 붉은 꽃이 필 수도 있지 뭐. 그러나 춘홍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린화에서도 이건 춘홍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알려줬어요. 왜? 우리 인간들이 흔히 그 아름다운 짧은 봄이 너무 빨리 가버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것은 우리 거의 보편적인 그 감상들이죠. 그래서 춘홍이라고 벌써 딱 줬을 때 그 다음에 타이 총총이 금방 따라서 나오죠. 그 봄의 꽃 우리도 뭐 벚꽃이나 뭐 좀 만개 할라 치면 금방 비 한 번 샥 뿌려갖고 다 또 져버리지, 그지? 그 좀 화사하게 피어 있었으면 할 때 항상 져버리거든요. 타이 총총 너무 금방 가버립니다. 우나이 하는 건 우리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우나이, 우커나이허죠. 우나이 어쩔 수 없어. 朝来寒雨晚来风
아침에는 찬 비 내리고 저녁에는 바람 불고 그 봄의 꽃, 그 화사하고 아름다운 꽃이지만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이건 뭐야? 우리들 또는 어떤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 가지 시련에 지치는 모습들 이런 거 연상할 수 있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주인공을 드러내주죠. 연지레이, 연지의 눈물. 이거는 뭐 이 한마디만 딱 있으면 여기 여성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화장한 얼굴에 연지를 바른 그런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흐르는단 말이죠. 뭔가 슬픈 일이 있는 거지. 샹류제이에서 금세 무슨 슬픈 일인지가 나왔어요. 서로 멈추라고, 좀 붙들 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취하는 장면이에요. 뭐야? 가지 말라고 붙들고 있어서 취하는 장면. 이별의 장면이죠. 이별주를 마시는 장면이죠. 샹리우쯔이 하는 것은 이별의 잔을 나누면서 그래도 가지 말았으면 하고 붙들고 있는 그런 그 가운데 이제 떠나기 싫은 그런 떠날 사람은 또 떠나기가 아쉬워서 취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떠내보내는 사람 그 떠내보내는 슬픔을 잊기 위해서 취하고 샹리우쯔이죠. 그 다음에 그러나 그래도 한 가닥 붙잡고 싶은 것 지시총 언제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지금 요 구절이 정말 참 대단하죠. 석자인데 거기에서 그 여인의 또 이별의 자리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신락 같은 희망까지 333으로 착 표현을 해줬죠. 자, 그러고 나서 그냥 그렇게 아쉬웠고 아프고 한 상태에서 그냥 울고만 있는 것을 그렇게 뭐 꺼이꺼이 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냥 또 삼켜버리는 只是 그래 人生长河水长东 인생은 사는 거 늘 이렇게 한스러움이 있기 마련이고 水长东 마치 무엇처럼 저 강물 늘 동쪽으로 저렇게 흘러가듯이 인생살이에는 이런 한이 있게 마련이지. 자신의 아픔을 저렇게 그냥 늘 흘러가는 저런 물처럼 인생에는 그러기 마련이라 하고 하는 체념을 덧붙여서 우리가 이것을 한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봄이라고 하는 봄의 꽃이 너무 빨리 시드는 것. 그 여인도 자신의 아름다움과 또 님과의 그 아름답고 그 행복했던 시절 이것이 그렇게 빨리 가버리고 이제는 이별해야 되는 아픔 이것을 지금 노래한 것이죠. 봄의 이별 이 시의 배경이 되겠죠. 자, 그다음 이것의 제목은 우리 샹지엔 환이야. 아, 반대지? 샹지엔 환은 서로 만나서 기쁜 거잖아. 그런데 원래 아마 이 노래의 그 제목을 샹지엔 환이라고 붙였으면 이 노래는 어쩌면 그렇게 만났을 때 기쁨을 노래한 것일 수도 있는데 또는 그렇지 않다면 만났을 때의 기쁨을 그래도 붙들어 놓고자 사실은 이미 이별을 노래하는 것이지만 그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또 하나의 제목은 우예티예요. 밤중에 까마귀가 우는 소리를 듣는 그 적막함 이것을 또 제목으로 붙인 시도 있었어요. 한 가지 멜로디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제목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가까운 것은 왕장난이라든가 이장난이라든가 또 하나 멍장난이라든가 다 똑같은 노래거든요. 제목이 조금씩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그 다음에 샹지엔환 또 한 수가 있어요. 앞에 것은 봄이었고 뒤에 것은 가을입니다. 자, 가을 누가 볼까요? 예. 말없이 홀로 서울에 올라보니 달이 갈고 있구나. 오동나무가 서 있는 적막한 정원 낡은 가을에 잠겼다.
예. 자, 이거는 계절이 언제예요? 가을이죠, 그죠? 앞에 것은 봄이었고 이것은 가을입니다. 无言独上西楼，月如钩。寂寞梧桐深院锁清秋。剪不断，离环乱，是离愁。别是一般滋味在心头。 말없이 혼자 서쪽 누각에 올랐대요. 자, 동쪽 누각에 오를 수도 있고 서쪽 누각에 오를 수도 있죠. 그죠? 서쪽 누각에 오르는 건 뭐죠? 저녁이죠. 저녁. 시간이 이미 이건 저녁 때라는 거 보여주고요. 또 대개 이제 서쪽에 오르면 뭘 봅니까? 석양. 우리 석양, 낙조 이런 거 볼 때 다 서쪽으로 가죠. 그죠? 우리 여기 인천에서도 서쪽으로 가서 강화도에서도 저쪽 어디 뭐 낙조 보는 곳들이 있죠. 우리 해맞이 할 때는 정동진으로 가고요. 그죠? 동쪽으로. 이 달맞이나 또는 석양을 보러 갈 때는 서쪽으로 가죠. 자, 그리고 우리 서쪽은 어떤 계절을 나타내죠? 우리 앞에서 봄바람 나왔죠. 뭐가 봄바람이에요? 앞에서 우리 자야사시가 할 때 동풍, 그죠? 봄바람은 동풍이죠. 우리는 물론 우리나라는 계절적으로 이렇게 남동풍이 불죠, 그죠? 겨울이 되면 북서풍이 불죠. 이렇게 계절과 방향과 이것도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서루에 올랐다. 이것은 서쪽 누각 하루의 시간으로는 저녁 시간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가을 이런 것들을 다 그 안에 품고 있는 그런 방향 어휘가 되죠. 자, 말없이 서쪽 누각에 올라서 보니까 이미 해가 지고 거기에는 유에루고 달이 갈고리처럼 딱 걸려 있어요. 우리 앞에서 달을 보고서 야왕스 뭐라 그랬어요? 그 곡자사에서 돈왕의 곡자사에서 달을 바라봤더니 야왕스 이团 인이라 그랬죠. 은덩어리 한 덩어리 같다 그랬죠. 둥그런 은덩어리. 그런 달을 보고 떠난 님을 야속해 하면서 하는 그런 시도 읽었었는데 여기서는 자 갈고리 같이 이제 지금 막 걸려 있는 달을 봤습니다. 둥근 달을 바라보면서는 우리 되게 보름달 뭔가团圆을 생각하는 거죠. 그죠? 团圆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럴 때는 함께 있는 团圆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유에루꼬우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더욱이나 외로운 것과 연관이 되겠죠. 그죠? 寂寞梧桐深院锁清秋 적막한 오동나무 깊은 뜰하게 맑은 가을을 수호했대요. 수호한 건 뭐예요? 우리 수호는 뭐예요? 수호먼바 문 잠궈 그러죠? 잠궈 놓는 거지. 가두어 놓는 거야. 잠부어서. 아, 여러분 맑은 가을을 가두어 놓을 수 있습니까? 이 호주 표현 정말 기가 막히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오동나무 얘기는 했어요. 그죠? 뜰락이 있으면 대개 중국의 사하본을 여러분이 연상을 하면 그 사하본 안에 중정이 있죠. 가운데 뜰이 있지. 이거를 중정 가운데 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티엔징이라고도 해요. 쫑팅 정원이라고 하는 그 정자 써서 가운데 정원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거기서 이렇게 보면 나머지는 다 집이 이렇게 둘러 있고 가운데만 하늘이 뚫려 있잖아. 그래서 그걸 보고 천정이라고 해요. 티엔징 하늘의 우물. 그 어휘도 재밌죠? 예. 하늘만 이렇게 이렇게 뚫려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늘 우물이라고도 씁니다. 티엔징이라고도 해요. 근데 자, 그 가운데 이제 오동나무
있고 우물도 진짜 하나 있을 수 있고 오동나무 한 그루 있고 그 옆에 이제 뭐 꽃들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중국식으로 태호석이 하나 세워져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광경 연상할 수 있죠. 자, 그런 뜰악 안에 션유엔이에요. 깊은 뜰악. 예전에도 보면 중국식 주택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교수들은 저 뒷채 그죠? 앞에 딱 있는 것이 아니고 뒷채에 또 이렇게 둘러 있는 뭔가 다 막혀 있는 그 안에 거주하게 되죠. 여기도 션유엔이라고 한 것은 그 사하본에서도 그 뒷채 쪽으로 들어가서 더 안쪽에 아늑하고 조용한 그런 곳에 깊은 뜰악을 얘기를 하죠. 거기에 지모 오동 외롭게 오동나무 한 그루 딱 서 있고요. 그 안에를 보니까 그 나무와 뭐 잔디든 그 분위기가 맑은 가을이 그 안에 고스란히 또는 고즈넉히 들어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발견하는 거죠. 맑은 가을이 거기에 가두어져 있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이 시인은 지엔부 또한 잘라도 잘라지지 않는 것. 리환乱이때는 환이라고 읽습니다. 우리 백화로 하면 하이죠, 그죠? 리 우리가 정리梳理 하죠. 정리를 이렇게 해도 여전히 乱어지럽기만 한 것. 그것이 뭐라고요? 이별의 슬픔이라고요. 是离愁.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그걸 잘라버리고 또 좀 어떻게 정리를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해보지만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이별의 슬픔. 그러면서 또 아까다 마찬가지로 只是人生长恨水长东 한 것처럼 여기서는 别是一般滋味在心头. 또 다른 맛 뭔가 참 이것도 또 인생 사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또 다른 맛을 滋味 우리가 우리는 재미란 말 많이 쓰죠. 우리가 재미라고 하는 것은 막 신나고 뭐 이런 거 재미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쓰는 滋味 본래 그 재미의 어원이 된 글자가 바로 이 자미거든요. 근데 이 자미는 그 안에 뭔가 우리가 느끼는 그런 맛이라는 뜻이죠. 꼭 재미있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맛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또 다른 인생을 사는 맛이 느껴지는구나 라고 마무리를 했어요. 어떤 감상이 막 剪不断理还乱是离愁까지 갔을 때는 격해졌다가 그 다음에 또 이후주의 인생 달관입니다. 한 번 더 접어서 别是一般滋味在心头 하고 또 툭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이후주를 볼 수가 있죠. 방금 본 이 샹지엔환 도수는 다 이후주의 후기작입니다. 근데 이후주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 누가 5대 이후주를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후주는 어떤 사람이에요? 작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지금 소개된 작가들 지난 시간에 온정균 하면서 온정균의 그 문학적 배경 살펴봤잖아요. 간단하게. 이후주도 마찬가지 살펴봐야죠.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안 찾아봤단 말씀. 네. 이후주는 남당의 임금이었어요. 남당?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당, 송 사이에 있는 5대라는 시기가 있죠. 그 5대 시기의 남당이라는 나라의 임금이었어요. 당이 무너지고 나서 당은 우리 그 변경에 있는 절도사들에게 권력을 많이 병권을 줬었죠. 그래서 나중에 중앙의 권력이 약화되니까 다 분열이 돼버렸어요. 우리 중국의 제국이 항상 통일과 분열을 반복하면서 왔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 중에 당이라고 하는 제국이 망하고 나서 그것이 분열돼서 5대 시대를 지나게 되죠. 뭐
북주라든지 뭐 후주라고도 부른 데도 있었고 뭐 여기 남당이라고 부른 데도 있었고 여러 그 임금들이 이렇게 나와서 서로 힘을 겨룹니다. 그 중에 그것을 제일 이제 힘이 세서 통일한 게 누구예요? 통일해서 송을 세운 게 조광윤. 그렇죠? 조광윤이 이제 결국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광윤이 하나하나 정복을 해가면서 통일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까지 항복을 하지 않은 게 누구냐? 바로 남당이에요. 남당의 이후주예요. 남당은 지금의 강서 절강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제일 좋은 곳이죠. 우리 지난번에 백거이가 왕잔난 하고서 항저우, 그 다음에 우궁 뭐 다 외웠었잖아. 그죠? 너무 그리워했었죠. 너무 좋은 곳이라서. 당나라 때도 그렇게 당나라의 백거리를 비롯해서 너무나 아주 동경하고 거기 가서 벼슬을 하고 나서는 내내 늙어서 거기를 동경하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럴 만큼 좋았던 곳인데 거기에 임금 노릇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신나는 거죠. 이 남당은 두 임금 2대까지 있었어요. 아버지 이경, 아들 이욱 이렇게 두 임금이 있다가 이욱 때 조광윤에게 망한 거예요. 그런데 조광윤이 다 정복을 했는데 이 남당은 항복해라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송을 다 건국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야 남당을 복속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되게 얄미운 거죠. 그죠? 마지막까지 저항을 한 임금이거든, 이후주가. 근데 이후주는 그 남당이라는 곳이 그 자원이 풍부하고 워낙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오래 버틴 거죠. 그 안에서. 그래서 딱 이제 복속을 시키고 나서는 이후주 딱 잡아다가 변경에 유폐를 시켰죠. 변경에다 변경이 도읍이었죠, 북송에. 그래서 그 북송의 도읍에다가 한 거처 하나 놓고 거기에 유폐를 시켜버렸습니다. 거기서 3년을 있었어요.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살을 썼습니다. 살을 쓰고 거기서 결국 이후주는 조광윤에게 완전히 굽히고 신하로서의 도리를 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약을 내려서 죽었습니다. 이후주가. 그런 사실은 굉장히 마지막 불행한 최후를 마친 그런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주가 젊어서 왕 노릇할 때는 어땠어요? 왕자 노릇할 때, 그다음에 왕이 됐을 때 정말 호화로운 속에서 그 지난번에 나왔던 우궁과 또 강남의 그 아름다운 무녀들과 뭐 이런 그림 그려지잖아요. 그 속에서 문학 또 이렇게 감수성도 예민하고 문학적 재능도 뛰어났던 임금이었기 때문에 살을 많이 쪘어요. 이 이후주는 시는 별로 남아있지 않고요. 사들만 남아있습니다. 아버지 이경의 작품도 남아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 5대 당나라 때부터 이미 지어지기 시작한 사작품들이 남쪽에서는 상당히 유행하고 그 임금하고 뭐 이런 선비 지식인들도 살을 많이 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주는 전문 사작가입니다. 그 살을 지은 것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봐도 참 멋진 시편들이 많이 있는데 그 화려하고 정말 꿈같은 세월을 지내다가 완전히 그것과는 천양지차의 삶을 살게 된 거 아니에요. 마지막 3년을 고향 떠나서 이 낯선 곳에 완전히 적의 가장 핵심부에 들어와서 유폐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고통이 많았겠죠. 그런 속에서 이제 이후주가 작품들을 씁니다. 이렇게 고난 후에 지은 작품들이기 때문에 이후주의 작품들, 후기 작품들은 특히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부분이 많이 있죠. 아까 내가 이후주가 인기 1위라 그랬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랑타오샤 낭도사라고 하는 작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金瑞，金瑞可以조금 내? 응. 응. 큰 소리로 해주세요. 예. 조금 더 큰 소리로 해주세요. 안 들려요. 응. 네. 예, 谢谢. 뭐를 풀었습니까? 응? 우울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계절은? 응? 봄, 그죠? 안 나와요? 네, 네, 늦봄, 네, 봄 중에서도 늦봄. 지금 이제 그 앞에서는 춘이 란산이란 말이 나왔죠. 봄 기운, 봄 뜻이지만 봄 기운이 란산 이제 막 거의 끝물이야, 끝물, 그죠? 帘外雨潺潺，春意阑珊。罗衾不耐五更寒，梦里不知身是客，一晌贪欢。独自莫凭栏，无限江山。别时容易见时难，流水落花春去也，天上人间。 주변 밖에 비가 주룩주룩 오고요. 봄이 이제 다 지나가 버리려고 합니다. 비단이부자리로도 분나이 견딜 수가 없어, 이겨낼 수가 없어. 무엇을? 오경의 추위를. 자, 우징 언제라고 그랬어요? 어? 예, 밤샌 거죠. 새벽 5시. 응? 오경이면 새벽 3시에서 5시 막 이러잖아. 자, 그때까지 잠을 못 들었거나 아니면 뒤척이다가 이제 또 벌써 이제 깊이 잠들지 못하고 그냥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오경에 새벽의 추위가 이렇게 스며드는 것을, 아직 봄이 되긴 했다고 해도 봄이 이제 거의 갈 때가 됐지만 그래도 이 혼자 있는 그 금침 안에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 외롭게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후주의 입장은 뭐 그런 호화로운 안락한 이런 생활이 아닌 것이죠. 혼자 유폐되어 있는 삶이잖아요. 梦里不知身是客, 꿈속에서 내가 이곳에 이렇게 나그네 되어 있다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일상탄환. 아까 잠을 전혀 안 잔 건 아니네요, 그죠? 잠시 잠속에 잠깐 빠져들면은 확 꿈꾸다가 또 깨어나고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 이상
탄환했다라고 하는 건 이 쌍 하는 것은 우리 뭐 반나절 뭐 이렇게 한참 동안 뭐 이런 얘기죠. 그 꿈, 잠이 잠깐 든 그 동안 그 꿈 속에서 즐거움을 탐닉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야? 자기 옛날 자기의 젊었던 시절, 남당 시절 그때의 추억을 다시 추억에 빠져서 그때의 즐거움을 되새기고 있는 거죠. 꿈속에서. 独自摸凭栏 无限江山. 자, 이 구절도 혼자서 뭐 하는 것은 不要죠.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핑란, 난간에 기대지 말라고 했어요. 혼자 난간에 기대지 말래요. 이거는 뭐야? 우리 난간에 기대지 말라는 말은 이미 여러 번 나왔죠.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다 보는 거, 누각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핑란이죠. 난간에 기대서 바라보는 거죠. 우리 요전번에 시 한 편에서는 님이 오시는 배인지 아닌지 천척이 넘는 배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 거 다 핑란하고 보는 거죠. 홀로 높은 데 올라가서 난간에 기대고 있지 말라고요. 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처하는 곳에서 또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행여나 내 고향이 바라다 보이는지 그 멀리 저 남쪽을 바라다 보고 있는 거죠. 우시엔장산이라고 하는 건 무한히 저 아득하게 펼쳐져 있는 강산, 저 너머로 내 고향이 있겠죠. 别时容易见时难. 고향 한번 떠나오기는 쉬워요. 이별할 때는 쉬워. 그러나 다시 보기는 어려워. 别时容易见时难. 그래. 流水落花春去也. 물은 흘러가고 꽃은 봄이 가면 꽃은 떨어지고 그리고 봄도 가버리지. 자, 이것은 우리 인간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시간의 흐름 그것이죠. 그래, 그렇게 인생은 흘러가지. 나의 삶은 天上人间 하늘 위와 이 괴로운 인간 세상의 고해 속에 이런 걸 모르고 뭐라 그래요? 하늘 위에 천상의 삶도 살았고 지금 이 인간 괴로운 인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천양지차라는 말 우리 하죠. 天上하고 人间 이 뭐 두 글자로 하자면 天上이죠. 천양, 하늘과 땅. 우리 천양지차 이런 말 하죠. 하늘과 땅의 차이. 그랬을 때 그게 天上이죠. 天上人间. 이 천상의 인간,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천상과 인간 이 두 개의 이 엄청난 낙차, 엄청난 그 차이를 자신의 인간의 우리의 어떤 그 지력이나 우리의 이거 가지고 다 파악할 수도 없고 그것을 다 뭐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것. 그런 커다란 차이. 그냥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그런 이후주. 태도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이후주사를 세수를 읽었는데 세수에서 전부 다 보면 어떤 자신의 이렇게 그 민감한 감수성으로 막 그렇게 그 감상에 빠지거나 막 격정으로 가다가도 다시 한번 자기 툭 그런 것을 그냥 그 감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보편의 어떤 그런 그 깨달음 이런 것으로 툭 다시 던지는 그 인간의 그 인생 태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런 사람일수록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 정말 막 그 감정적이거나 아주 이지적이거나 하면 벌써 계산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해가지고 그 송에 복속하고 신화로 머릿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후주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우민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옵니다. 자, 누가 한번 볼까요? 위메이란 누구죠? 우민. 예, 항우, 패왕 항우의 여인이죠.
여러분 패왕별이 영화 본 일 있죠? 그거 벌써 옛날 영화가 돼서 그런지 안 본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혹시 패왕별이 영화 못 본 사람 있어요? 다 봤네 그래도? 한번 보세요. 패왕별이를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패왕별이 영화 제목을 내가 번역했다. 뭐라고 하면 돼요? 우리 그냥 패왕별이 이렇게 쓰는데 우리말로 옮기겠다. 우리는 옮기고 있으니까 옮기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 좋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영어 제목은 뭐였어요? Farewell, my concubine인가? 그렇죠? 우희의 안녕,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었고요. 내가 왜 그걸 묻냐 하니까 패왕과 별이를 번역을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패왕별이를 번역을 어떻게 내가 잘못 벌써 나왔다. 어떻게 번역하니? 그랬더니 패왕과 별이 말 됩니까? 또 안 웃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예, 별이가 이름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죠? 예, 이별하다 동사입니다. 예, 빠왕비에찌는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패왕이 우희와 이별하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패왕과 별이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게 있더라니까요. 자, 우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민이 나와서 내가 생각이 나서 얘기하고요. 자, 누가 한번 볼까요? 가영이 한번 볼까요? 네. 어떤 얘기예요? 옛날에 추억, 옛날 고국으로 생각하면서 그렇죠? 후즈가 그 유폐되어 있으면서 쓴 시라는 게 굉장히 잘 드러나죠. 여기는 위메이런이라고 하는 그 우희의 이미지, 우희를 노래했던 어떤 시라고 그 곡조라고 한다면 좀 슬픈 곡조였을 것 같아요. 그죠? 느낌이. 자, 거기다가 이후주가 가사를 붙였어요. 春花秋月何时了，往事知多少。小楼昨夜又东风，故国不堪回首月明中。雕栏玉砌应犹在，只是朱颜改。问君能有几多愁？恰似一江春水向东流。 예, 나의 저 분위기를 많이 깼지만 자, 봄의 꽃, 가을의 달 이것이 언제나 끝이 날까? 춘화, 치우유에 다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읽었던 여러 수의 작품들이 노래한 것이 전부 다 춘화 아니면 치우유에 막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것은 그야말로 우리 인간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접하는 자연 중에 가장 전형적으로 그런 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 何时了 언제나 끝이 날까? 다 끝나는 거죠. 춘화도 끝이 있고 가을달도 또 이스러지고 그렇습니다. 往事知多少 지나간 일들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 봄의 꽃 해마다 또 다시 피잖아? 그러면 그 지난 옛날 일들을 알고 있을까? 저 가을달 둥근 추석 보름달 우리 온 가족이团圆하는 것도 비춰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도 비춰주고 또 헤어졌을 때 그 아픔까지도 비춰줬었는데 그들이 往事知多少 그 지나간 일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작은 누각엔 어젯밤에 또 봄바람이 불었어. 자, 여기서 참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또자를 이렇게 쓰다니. 응? 어젯밤 작은 누각에 봄바람이 불었어. 그러면 돼요. 그런데 요 동펑 이 너무나 쉬운 요 한자를 거기다 딱 올려놓음으로 해서 이후주 그 봄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봄 그 봄이 또 봄이 왔어. 또는 이후주 이미 여기에서 3년째야. 내가 이렇게 갇혀서 지내는 이 봄이 또 왔구나. 자, 더 옛과 비교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바로 지난 봄들 이 갇혀서 정말 이렇게 힘들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힘들지만 봄은 여전히 아름답게 지나가는 그 봄을 보면서 야속하게 정말 안타깝게 느껴지는 그 봄이 또 오는 거야. 요 동펑 또 봄바람이 부는구나. 자, 이럴 때 이 요 한자만 더 들어가서도 얼마나 그 느낌을 다르게 바꾸어 줄 수 있는지요. 자, 그런 때에 그렇게 이제 또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때에 故国不堪回首月明中 고국, 내 고향 땅이지요. 이 국이란 글자 옛날에는 향이란 글자랑 거의 같이 쓰였어요. 본래 이 가운데 있는 거 지금은 간체자로 쓰여 있지만 이거 간체자가 안 바뀌었네. 예,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게 우리 지역이라고 할 때 역자 흑토 뺀 그 역이죠. 나중에 그 여기다 흑토를 붙여서 그게 하나의 강역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된 거거든요. 그 의미가 된 거거든요. 본래는 흑토 없이 표현했었죠. 그 땅을 이렇게 둘러놓은 것이 국자예요. 그렇겠죠? 땅, 어떤 강역, 거기를 이렇게 둘러서 한 것이 국이야. 나라 국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어떤 땅, 옛 땅, 나의 고향 땅으로도 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주에게는 남당이라고 하는 그걸 국가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 옛 고향 땅을 복한 회쇼. 회쇼는 머리를 돌려서 바라보는 거죠. 그죠? 고개를 돌리는 게 회쇼죠. 복한 하는 건 뭐야? 할 수 없는 거야. 복한. 참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고향 땅 다시 고개 돌려서 바라볼 수가 없어. 어떨 때, 지금 어때? 더군다나 유해민중 이렇게 달 밝은데 그 예전에 거기에서 그 밝은 달빛 받으며 중추 달 감상하고 사람들과 모여서 연회를 하고 시를 짓고 살을 짓고 했던 그런 곳, 그런 인생을 누렸던 곳, 그 고향 땅을 바라볼 수가 없어. 차마 그것도 이렇게 달이 밝은데 이 달빛 아래서 차라리 달이라도 없고 캄캄하면 그래 거기 내 고향이 있지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달 밝은 중에 라고 해서 보통 중국어 어법에서 우리 이렇게 어떤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구절, 우리가 개사구문이라고 하죠. 어디다 둡니까? 제일 앞에다 둡니다. 그죠? 月明中我不堪回首故国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 故国를 앞에 표제어로 내고요. 고향 땅, 북한 회소 바라볼 수 없어. 그 다음에 유해민중 그래서 이 밝은 달빛 아래에서 더군다나 이렇게 밝은 달빛 아래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하나의 평범한 사실은 문장인데 이것을 그 도치를 시킴으로써 굉장히 강력하게
자신의 그 그리움을 더 표현해낼 수 있게 된 거죠. 띄어난 위칭이었어요. 조각한 난간, 옥으로 만든 섬돌 이런 것들 여전히 다 그대로 있을 거야. 여자, 여는 그대로 여전히 이런 뜻이죠. 只是朱颜改 단지 내 그 젊음을 구가했던 한창이었던 그 내 얼굴만 이제는 이미 늙어버렸어. 바뀌었어. 주연가이. 우리 그 홍안이라고도 얘기하죠. 홍안이다. 뭐 우리 동안이다 하는 말도 쓰지만 홍안 아름답고 뭐 젊고 하는 것을 홍안이라고도 쓰고 주연 주안이라고도 쓰죠. 이게 바뀌어 버렸어. 여기 와서 3년 새에 완전 폭삭 늙어버렸어요. 인간의 수심이 깊으면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중국에서 완전 근심에 빠져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모습이 바뀐 사람 누구예요? 사마천. 예, 사마천도 물론 좀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록은 잘 모르겠네요. 기록이 있는 데가 있어요. 있는 사람. 누구 있어? 응? 오나라 월나라 시절에? 응? 오자서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오자서. 오자서가 그 오나라 병사에게 쫓기면서 그 관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사이에 뭐가 바뀌어? 경극 무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검은 수염을 달고 있어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그 다음날 아침에는 회색 수염을 달고 나옵니다. 수염이 그냥 회색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또 있어요. 중국 대표적인 혁명가극 뭐죠? 원펑. 중국의 革命歌剧最有名的是什么？革命歌剧。 이창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응? 예, 너무 옛날이죠? 태어나기 전 얘기거든요. 그죠? 바이마오니 백모녀 알죠? 응? 알잖아. 그죠? 들어봤죠? 우리 친구들 들어봤어요? 바이마오니 이 50년대에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이건 창작극입니다. 근데 내용은 뭐냐 하니까 그 당시에 악덕지주와 그 농민들이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 악덕지주가 이 농민 집을 막 굉장히 괴롭힙니다. 아버지도 죽게 되고 그래서 이 딸이 그 토굴 속에 숨어서 일종의 그 혁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나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토굴 속에 숨어서 이제 혁명을 막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막 쫓아와서 잡으려고 막 이러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이 아가씨가 머리가 백발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목이 바이마오뉴예요. 결국은 그 혁명을 완수하고 그 지주를 타도하고 했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혁명 가극 중에 아주 제일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백모녀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여기는 단지 그냥 얼굴이 좀 늙었거나 우리도 뭐 무슨 일 있고 힘들면 금세 막 초췌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한 어떤 극심한 고통, 고난에 의해서 사람이 완전히 모습이 바뀌고 한다라는 것이 그 모습이 바뀌는 어떤 아주 상징적인 표현들을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런 극심한 고난을 우리에게 감지하게끔 하는, 더 강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도 자기 이 이후주 3년 동안 유폐되어서 여기 안에서 정말 이렇게 고통,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주위엔가이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원균능여지도조 그대에게 묻노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근심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내가 근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은 얼마나 그 근심이 있길래
그러시오 하고 묻는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대답이 恰似一江春水向东流 마치 恰似 마치 一江春水向东流 봄물이 춘수가 동쪽으로 흐르는 것 같대요. 자, 이거 有什么特别吗?有什么特别的吗?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이거? 이장 춘수이. 이장 춘수이는 뭐예요? 그냥 여기 앞에 졸졸 흐르는 강물? 우리 강은 되게 장강 얘기한다고 했죠. 장강 가봤습니까, 혹시? 도도하게 흐르는 바다 같죠? 넓어요. 바다 같아요. 근데 그 강에 춘수이라고 했어요. 춘수이. 봄물은 어떤 게 봄물이야? 봄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 앞에서는 백거이가 春来江水绿如蓝 그런 말 나왔었죠? 그죠? 맞아요? 日出江花红胜火 春来江水绿如蓝 그랬었죠? 기억납니까? 예. 거기는 春来 봄이 와서 江水 강물이 쪽비처럼 푸르다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봄이 와서 역시 춘수이는 춘수인데 春来江水 그래서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여기는 이장 춘수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장 할 때 이는 어떤 의미예요? 띠 첫 번째 강 하나의 강 이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 첫 번째도 있고 하나도 있고 또 있어. 어떤도 있죠, 우리. 有一个人 응? 有一个人이라는 의미도 있죠. 어떤 사람. 그죠? 또 있어요. 일의 의미. 여기서는. 만장춘수이. 가득한. 이장춘수이 했을 때는 강 하나 가득 온 강이란 말이에요. 온 강 넘칠 가는 봄물. 봄물은 여름에 홍수 날 때 빼고는 봄물이 제일 수량이 많을 때입니다. 왜? 장강, 황하 다 저 청해, 감숙 여기서부터 흘러내려오죠. 거기 다 얼거든요. 봄이 되면 얼었던 물이 녹아서 물이 더 불어납니다. 그래서 춘수이 하면 물이 더 불어났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장 춘수이 하나 가득 부른 봄물. 그 장강에 넘실넘실 되는 봄물. 이것이 동쪽으로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것. 근심이 얼마나 많냐고 했더니 그렇게 많대요. 이후주의 대답입니다. 예. 첫 번째 보국에서 달이 밝은데 불교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게 나라가 멸망해서 볼 수 없다는 그렇죠. 참아. 나라는 멸망해버렸고 나는 여기에 이 신세가 왕이 이 신세가 되어 있고 그거를 다시 북한호에서 참아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달까지 밝은데 그걸 그 옛날에 달 밝았던 그 시절 생각나서 내가 어떻게 그걸 지금 볼 수 있겠어? 이런 얘기죠. 이해됩니까? 예. 이 위메이렌 이 작품은 이후주의 절명사입니다.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후주가 이 위메이렌 써놓고 나니까 이렇게 뭐 쓴 것들은 또 다 와서 관리들이 검열하죠. 이 작품 보고 태조, 조광윤이 안 되겠다. 쟤는 도대체 개전의 빛이 보이지 않는구나. 사약을 내려서 죽게 된 그 마지막 작품이 이 위메이렌입니다. 아직도 고국에 대한 그 그리움과 고국에 대한 애착, 자기의 그 옛 땅에 대한 애착 이런 것이 강하지. 지금 송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에 뭔가를 내가 이제 뭐 기여하겠다
이런 마음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사람인 거죠. 바뀔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예, 질문. 그 우민이라는 제목과 내용의 연관성 때문에 그런데 그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마치 항우가 자기가 그 아이시 했던 우민과 헤어졌던 것처럼 그런 고국과 이별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마지막. 그러니까 벌써 어쩌면 스스로도 죽음을 이제 앞에 두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자기 자신이 맞췄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지금 뭐 추측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우주의 그 심경이 더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심경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죠. 그 우민도 항우가 마지막 이제는 패할 것을 다 알고 우희가 칼춤을 추면서 건물을 추면서 스스로 먼저 자기 때문에 항우의 이름을 횡여라도 자기 때문에 항우의 이름에 누가 될까? 항우가 정말 그 영웅답게 죽지 못할까봐 먼저 자기가 이제 목숨을 끊죠.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느낌 같은 것들도 조금 있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자살의 가능성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은 사약을 내려서 죽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주의 작품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좀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온정균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완약한 정서보다는 좀 더 깊고 그 자기의 생명 온 생명이 걸려 있는 여기에 그런 것을 여기다 완전히 정말 쏟아내는 이러한 작품들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후주라고 하는 사람이 사작을 한 것이 중국의 사회 역사에 왜 중요하냐? 어떠한 문학도 문학을 창작할 때 우리가 그 감정의 깊이, 사유의 깊이가 얼만큼 깊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문학 장르 자체의 가능성, 잠재력을 굉장히 확대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작품이 나오면. 그래서 이후주의 이런 작품들이 나옴으로 해서 사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문학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뭐 이후주와 같은 이런 비감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그렇지 않고 아주 뭐 흥겨운 이런 것을 담아낼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나오면 또 다른 경계를 개척해서 열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 초기에 좀 감상적이면서도 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던 이런 소박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그런 노래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정말 그 깊이를 더하는 그런 하나의 문학 장르로 확립되는 그런 단계를 맞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항상 문학 창작에 있어서는 천재적인 작가가 나옴으로써 그 장르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새로운 그 문학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중국의 시가에서도 이백과 두보가 나오고 그럼으로써 그 근체시라는 것이 완전히 하나의 지금까지도 중국 문학을 대표하는 장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또 다른 어떤 장르를 개척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초사에서는 구런의 이소 같은 작품이 나옴으로써 초사라고 하는 장르들이 뭐 막 문학적 수식을 하고 이런 것에 치중하는 그런 장르였나 했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굉장히 스케일이 큰 그런 문학적 깊이를 갖는 장르가 되어버렸듯이 문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항상 천재적인 작가 또 정말 그 깊이를 더해주는 이런 시인들에 의해서 그 작품 하나로뿐만이 아니라 그 작품의 어떤 장르 자체 또는 중국 문학사 자체를 굉장히 다른 그 경계에 올려놓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이 작품에서 운 한번 찾아보세요.
맨 끝에부터 읽어갑니다. 또 류, 그 다음 또 초, 그 다음에 가이, 짜이, 그 다음에 종, 펑, 샤오, 랴오. 자, 우리 시어에 나오는 거는 러라고 안 읽고 전부 다 랴오라고 읽죠. 예, 실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는 어조사는 허사죠. 그것은 음가가 약하지만 랴오, 완랴오, 완료했다 할 때는 랴오라고 읽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앞에서도 리, 환, 乱할 때 하이지만 허사로는 하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 시어로 읽을 때는 환이라고 읽습니다. 자, 여기서도 운이 여러 차례 바뀌었죠. 우리 보살만 읽을 때 운이 계속 바뀌었었죠. 기억합니까? 우리 어떻게 바뀌었었어요? 보살만 할 때. 小山群烈金明灭 해서 这平平这平平 이렇게 갔었죠. 보살만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 환운, 운이 바뀐다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도 了, 少, 方, 中, 在, 改, 丑, 流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는 了, 少 측성이죠. 仄声, 方, 中 平声이죠. 在, 改, 仄声, 丑, 流 平声. 그렇죠? 양平.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측평 바뀌면서 노래가 불려집니다. 자, 아무래도 한운으로 쫙 된 것보다는 좀 더 격한 변화 이런 것들이 멜로디에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리고 글자 수를 한번 보겠어요. 얼마예요? 7, 5, 7, 9. 한 구절이 시에서 9글자나 되는 거 본 일 있어요? 토이츠바. 이 앞에도 나왔죠, 우리. 방금 앞에서 랑타오샤에 또 이거 아니다. 어딘가? 예, 여기 나왔었죠. 샹지엔환에. 지모우 동선유엔소 칭치우 이렇게 9글자가 들어갔었지. 그죠? 이건 더 나눌 수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 이제 요 밑에서 보면 9글자죠. 우리 앞에서는 7원 글자에 더 붙이는 거는 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맨 밑에 7원, 아니, 맨 밑에 9원 하면 치아스 같은 것은 괄호에 넣어도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 9원은 사실은 7원 플러스 2야. 플러스 2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는 괄호에 넣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꾸꾸어도 앞에 괄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꾸꾸어 북한 회소 유해민중의 그 구법은 본래부터 4-3의 7원이야. 그러니까 유해민중이 앞에 올 수가 없지. 그죠? 표현을 하려고 했어도 만약 유해민중을 앞에 두려고 했어도 안 되는 거야. 이 구법에서는. 4-3의 구법이거든. 그리고 앞에는 2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꾸꾸어를 앞에다 놓은 거죠. 꾸꾸어 북한 회소 유해민중 이렇게 되죠. 여러분 칠원시의 경우에 대부분 4-3의 구법으로 되어 있죠. 오원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2-3. 그죠? 여기도 왕시, 知多少 2-3의 구문이죠. 7원은 대개 그 앞에 2원이 붙어서 4-3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지금 2원이 또 붙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하나의 식구가 5원에서 7원, 9원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이것이 사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확장되어 가는 구법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는 9원이었는데 아까 앞에처럼 여기처럼 剪不断离环乱势力丑 싼 이렇게 가는 구법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사에서는 이거 말고 또 다른 구법을 찾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없나? 예, 여기는 없습니다만 7원도 아예 3-4구법도 있어요. 3-4구문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2-3의 구법이 기본이에요. 시경시에서는 4원이었으니까 2-2이거나 뭐 1-4
4일, 3일, 1331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2가 제일 기본이죠. 관관죄지오 이렇게 在河之州 뭐 이렇게 이랬는데 2가 제일 기본인데 5원이 되면 2, 3이 기본이고 7원이 되면 4, 3이 기본이고 이것이 시어에서 기본입니다. 근데 4로 오면은 이제 그것이 확장되기도 하고 전도되기도 해요. 그래서 4, 3, 3, 4 이런 구문들까지도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될까? 시처럼 고정된 국법이 아니죠. 빙빙 저저 빙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죠? 사는 노래 멜로디에 따르는 것이잖아요. 노래 멜로디에 따라서 가사를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멜로디가 때로는 3이 더 적절하면 앞에 3이 갈 수도 있는 거죠. 3원의 가사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딴 이렇게 했으면 거기는 가사를 4글자 붙이는 것보다 3원을 붙이는 게 더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딴 이렇게 했으면 3, 4 구조가 되는 게 맞겠죠. 멜로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사의 속성 노래 불리기 때문에 시의 경률과는 좀 다른 경률을 형성해 가고 더 자유롭게 또 확장해 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양상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송사에서 안수는 좀 뛰어넘고요. 구양수 뛰어넘고요.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소식, 유형, 주방언 뭐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으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가는 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